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4부는 특별한 코너가 있죠. 바로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바로 굿모닝 인문학 이충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금산사 다녀오셨죠? 자주 가죠. 네, 금산사는 정말 갈 때마다 정말 새롭고 그런 기품이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6주간은요. 이야기 마실 형태로 꾸릴 텐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작가 및 기획자 뭐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이 그곳에 직접 다녀와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전문성에 접목해서 마치 듣는 기행문을 보듯이 저희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금산사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출발하죠.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주아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네. 그 모닝쇼에 항상 이렇게 또 출연하시는데 네. 또 주말에 이 굿모닝 인문학 코너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굉장한 또 이야기가 네.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좀 또 평일에 임주아 시인과 주말에 임주아 시인은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6주 동안 이야기 마실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임주아 작가께서 다녀오신 곳 어떤 곳인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저는 김제 금산사에 다녀왔는데,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절이기도 해서, 주말 나들이에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네. 우리 임주아 씨님께서 추천하시는 곳은 네. 금산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금산사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마스크를 이불처럼 덮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이제 총총총총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네,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산책을 못 하시다 보니까 좀 주말에 이런 틈을 타서 좀 가족 나들이 혹은 이제 뭐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금산사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네. 우리가 좀 뭔가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뭐 등산 가고 막 사진 찍으러 가고 이것도 물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뭔가 마음 한구석을 좀 채우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런 분들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작가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단순하게 사진 찍고 이렇게 좀 풍경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마음속에 좀 사색이나 좀 사유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 최근에 좀 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좀 소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솟아오른 것들을 정돈하러 오시는 좀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네, 저도 좀 후자에 속했는데 금산사 갈 때마다 항상 그 풍경이 저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좀 굉장히 많은 나무나 꽃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같이 걷고 있다는 생각,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글을 쓰시고 시를 쓰시니까 네.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때 다녀오셨을 때 네. 그 어떠한 풍경과 어떠한 네. 모습에서 네. 뭔가 좀 위로를 받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금산사는 일단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뭐 주차장 지나서 좀 산책로를 지나서 조그만 천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 입장하기까지의 어떤 그 시간들이 내가 어떤 그 중요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마음가짐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단 걷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있던 풍경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어떤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좀 같은 지역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매일 가는 곳은 아니니까 네, 좀 낯선 기분 그런 기분들이 좀 새로운 환기가 되어주는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입구까지의 네. 거리가 길기 때문에 네네네. 그 거리도 금산사의 일부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걸어서 가기 조금 벅찬 네. 그런 상황이 오히려 금산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네네. 네,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이 시인의 시선으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금산사의 시작부터 미륵전 풍경까지의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대형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주차장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살짝 걸어서 지나다 보면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뭐 등등등 거기 걸려 있는 이름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씩 멈춰서 이렇게 나무랑 눈 마주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미륵전 네, 금산사는 이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나머지는 금강산의 발현사 그리고 속리산의 법주사 이렇게 3대 미륵 성지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미륵전은 1935년에 큰 화재가 나서 뭐 본존불이라는 곳이 전소되고 뭐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모전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 복원을 진행했었는데 이 작가로 선정된 이 김복진 조각가가 새로운 재료인 석고를 사용을 해서 또 이용을 했고 전통을 계승한 어떤 미륵 대부를 완성했다는 굉장한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모습보다 좀 옆모습이 좀 더 멋있었다. 네, 그리고 미륵전 옆모습이 마치 좀 집으로 만든 부처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이 마음 수양이 좀 절로 되는 느낌이었고 또 옆에 방등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좀 얕은 바람을 맞으면서 좀 측면을 좀 감상할 수 있는 네, 그런 풍경이 돼서 좀 장엄한데 굉장히 평화롭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측면 쪽을 작가님은 좀 더 네. 주시를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측면이 좀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가 보통 절에 가면 네. 그 대웅전을 네네네. 중심으로 보잖아요. 네네. 네, 문을 열고 네. 이제 금동이 서 있는 네. 앉아 있는 네. 이제 그곳만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측면을 이렇게 주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 미륵사지의 그 자체가 한 11m가 돼요. 근데 그 안에 그 불상이 들어있고 그 불상이 들어있는 것을 약간 상상하면서 측면을 보는데 앞면은 되게 장엄하고 옆면은 약간 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뭔가를 좀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네. 굉장히 한 권의 책보다 더 좀 깊은 어떤 세계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산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굉장히 좀 순환을 많이 겪은 그런 네, 절이잖아요. 맞아요. 임진왜란 때도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네, 그게 임진왜란의 전쟁 때문에 예.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때 폐허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렇게 계속 복원을 진행하면서 네. 네, 계속 유지되는 그리고 전통을 계속 펼쳐내는 네, 네. 그런 곳이 됐죠. 경내에는 국보와 보물이 한 11점이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노주라는 곳도 있고 네. 서견대 그리고 해덕왕사 진흥탑비 그리고 잘 아시는 금산사 5층 석탑 예. 그리고 방등 계단 그리고 육각 다층 석탑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석탑도 있고요. 그리고 금산사에는 대부분의 놓여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이지적인 어떤 오브제를 보는 것 같은 네, 예. 그런 기분도 들었고, 아무래도 금산사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풍경적인 어떤 메시지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놓여 있는 것들도 좀 심상치 않게 보이는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륵전 옆에 보면 좀 특별한 탑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탑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육각 다층 석탑이라는 곳인데요. 현재 높이는 2.18m 정도 되고 11층 탑 높이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탑들이 이 화강암으로 만든 것에 비해서 이 탑은 전판합이라고 해서 그 화산재 있죠. 네. 네, 화산재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더 이제 색깔이나 이런 어떤 그 표면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이고 그리고 약간 섬세한 어떤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층층마다 어떤 느낌이 좀 보통의 어떤 탑들과는 다른 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금산사에 올라가면 네.
또 근산 풍경을 보여주는 곳도 있잖아요. 금산 풍경. 네. 네. 그것도 한번 좀 우리 시인의 시각으로 네. 자꾸 제가 시인의 시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예. 그죠. 일단은 금산사에서 뭐 하나라도 풍경을 잡아서 제 글로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보는 것도 있고, 일단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약 한 중반 정도 지금으로부터 접어든 시기여서 좀 그 금산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지구라는 좁은 방에서 굉장히 드넓은 어떤 평지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구가 되게 크고 넓고 깊은 어떤 곳처럼 보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 들어왔을 때는 너무 좁다. 여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 나도 이제 배제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을 금산사에서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네. 풍경은 뭐 평지에서 좀 바라봐도 멋진 곳인데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방등계단이라는 곳에 오르면 그 계단이 꽤 높아요. 네, 거기서 오르면 좀 대적광전 그리고 미륵전 사이의 어떤 넓은 여백들이 좀 비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보통은 어떤 절에 가면 되게 깨끗하고 간결하고 좀 비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물들이 좀 자기만의 간격으로 채워져 있어서 약간 박물관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미술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나가 그 금산사 풍경 자체가 어떤 전시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좀 이게 너무 뭐 제가 좀 가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큰 그 미륵 대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웅장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방등계단이라는 곳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걸까요? 네, 방등계단은 부처님 계율을 내리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양산에 있는 통도사 금강계단과 좀 비슷한 형태로 있고 높이는 한 2m가 조금 넘어요. 근데 2m가 좀 낮은 높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찰에 왜 이렇게 높고 넓은 계단이 있지? 뭐 하는 보통은 좀 좁고 맞아요. 낮죠. 그리고 네네네. 근데 계단 자체가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니까 저도 막 이렇게 따라서 총총총총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보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보물, 종형사리탑이라는 곳과 그리고 단안 또 5층 석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석탑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고요. 네. 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돌들, 네, 돌탑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게 좀 높고 낮음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백보다는 좀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막 심심하지 않고 좀 어떤 여운을 남기는 여백?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계단이 더 이 풍경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절로 이렇게 하늘이 좀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높은 곳에 가면. 네, 그래서 좀 하늘도 쳐다보고 밑에 아래 풍경도 보고, 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절에 들어오는지도 계속 살펴보게 되고, 약간 관찰자 시점이 절로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금산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만끽하고 또 내려오시면서도 또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금산사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어떤 길이 안에서도 우리 그 작가님은 또 많은 것을 느꼈고, 오히려 금산사는 또 뒤돌아서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좀 여운을 남겨주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기에 좀
한 달 정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템플스테이로. 네, 템플스테이로 네.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찰을 빠져나오면서 금산사 밑에 보니까 작은 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임자 시인께서 또 서점을 네. 운영하시니까 네. 또 그래서- 눈길이 갔군요. 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책도 한 권 고르고 물론 종교 서적도 많았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 사이에 뭐 좀 시집도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미있는 서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불구용품을 파는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막 그랬더니 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 전날보다는 많이 왔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팔찌를 몇 개 사서 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작은 서점에는 우리 임자 시인께서 네. 이렇게 집필하신 시집은 따로 없었습니까? 네, 제 시집이 일단 올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없었군요. 네, 출판을 하지 네, 않았으니까. 나오면은 이제 뭐 한 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말에 금산사에 다녀오신 그 시인의 눈으로 기행문을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말에 어떤 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는지 요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오늘 대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는 모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뭐 남녀노소, 뭐 나이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어떤 나만의 어떤 찌꺼기 그리고 어떤 이 시대가 주는 어떤 잔재들 이런 것들을 좀 평온하게 정돈할 수 있는 공간은 우선은 좀 넓고 좀 평지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풍경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딱 어떤 그 주인공처럼 딱 들어섰을 때 낮고 높은 어떤 이렇게 높낮이가 굉장히 명확하고 좀 조화로운 곳에 계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산사에 가면서 몇몇 말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조계종에 계신 한 스님이 이제 코로나19의 창궐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한 모든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당연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이제는 여백을 갖고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뿐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좀 심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금산사 같은 아주 근사한 평온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작가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정말 좋았어요. 네,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곳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아주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임주아 시인과 함께 이야기 마실 금산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